어휘력, 어휘를 마음대로 부리어 쓸 수 있는 능력. 어휘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힘이자 대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어휘력을 키운다는 것은 이러한 힘과 시각을 기르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말이 상대의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야 어른다운 어휘력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말에 품격을 더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힘, 어른의 어휘력입니다. 지은이는 유성경, 펴낸 곳은 앤의 서재입니다. 이 책은 30년 넘게 매일 글을 쓰고 책을 읽는 다독가 유성경 작가가 말하는 어휘력의 쓸모와 어휘력 키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뭐였더라?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집중이 안 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불편할 때가 많아서 걱정이야. 우리는 살면서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겪곤 하지요. 저자는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어휘력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이 탓으로, 때로는 성격 탓으로, 때로는 학습 능력 탓으로 돌리곤 하는데, 이 모든 불편함이 어휘력 문제일 수 있다고 말이죠. 대한민국의 어른은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어휘를 외운다든가 어휘력을 키우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일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 설마 모국어의 어휘력 부족 때문인 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고 해요. 30년 넘게 매일 글을 쓰고 있으며 1993년부터 라디오 방송에서 글을 썼고 일주일에 5권 이상 책을 읽는 다독가인 저자 유성경 작가는 그렇게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면서 어휘력 부족이 단순히 국어 능력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며 얼마나 일상에 커다란 불편을 가져오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휘력의 쓸모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에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유성경 작가는 어른에게 필요한 어휘력은 단순히 낱말을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 말발이 센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낱말에 대해 잘 알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어휘력을 키우는 일은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힘이자 내 감정을 품위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공감과 소통 능력을 높이는 일이자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책은 작가가 익숙한 어휘와 생소한 어휘를 골고루 선택해서 촘촘히 써내려가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휘를 발견하는 희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작가의 노하우가 담긴 어휘력 키우는 12가지 방법도 만나실 수 있고요. 제가 낭독해드릴 부분은 1장, 1에서 어휘력이 중요하다 중에서 1. 책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 2.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계속 읽어야 할까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책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 책을 읽고 싶어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서 읽기 힘들어. 초등학생이라면 영락없이 책 읽기 싫어 둘러대는 핑계라 하겠지만 10여 년 전부터 친구들에게 꾸준히 듣고 있는 말이다. 40 넘으면 내가 왜 이럴까 싶은 게 도대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변화라곤 나이 먹은 것밖에 없으니 부정적인 변화의 원인을 나이 탓으로 모집었다.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 것도 나이 먹어 그런 거라 무감하게 대꾸했다.
책을 펼치고 딴 생각으로 빠지기는 모든 세대의 공통이나 중년에 접어들면 딴 생각의 범위가 광활해진 의무와 책임만큼이나 공활해진다. 나이 탓이 영 허튼 소리는 아니다. 그렇게 10여 년 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게 확실하게 벌어질 일은 더 나이 먹고 늙어 죽는 것뿐이라는 진실을 깨우쳤다. 속절없는 나이 타령만 하다간 될 일도 안 되겠다 싶기도 했다. 안 되는 일을 죄다 나이에 책임을 떠넘기는 스스로가 좀 뻔뻔한 듯도 싶었다. 10년 전에 책 읽기 힘들다던 친구는 서서히 책 읽기를 포기하고 있고 내가 제삿날로 찾은 원인은 이러했다.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래. 친구는 어리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대학 나와 30여 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휘력 부족이라는 소견 따위나 듣다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일일 것이다. 그러나 어휘력이 부족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고 내용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책장이 넘어가질 않고 책장이 넘어가질 않으니까 졸린다. 졸음을 유발한 책은 여간해서 다시 펼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책 읽기 힘든 원인이 어휘력 부족이기만 할까. 글이 줄잡으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호모 사피엔스와 책 읽기. 호모 사피엔스는 태생적으로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고 독서에 적합하게 진화하지 않았다. 책을 읽어 지혜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서 그 후손들은 그냥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지 않는다. 원시 인류는 사냥, 수렵, 채집 등으로 먹을거리를 구하고 맹수 등의 공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하고 관찰하고 경계해야 했다. 눈 두 개가 가운데 몰려 있어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니 고개나 몸의 방향을 쉴 새 없이 바꿔가며 두리번 거렸으리라. 그 초원이 오늘날에는 인터넷에 있다. 눈 두 개가 가운데 몰려 있어 휴대전화의 좁은 화면을 보는데 적합하니 고개와 몸의 방향은 절로 고정된다. 먹잇감을 찾아 손가락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눈동자가 두 발인 양 쫓아간다. 그때는 실제였고 현재는 가상이지만 뇌는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며 인간의 뇌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산만하다. 인류는 먹고 사는데 노력을 소진하느라 책 읽는데 쓸 노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 책과 무관하게 살았으며 현재도 대체로 그러하다. 대신 그들에게는 우주의 순환과 생명의 생로병사를 압축해 보여주는 자연이 있었고 지식과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찾아가 물었다.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겪은 고통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을 들려줄 대자연과 지혜로운 노인은 더 이상 곁에 없고 책은 흔하다. 하지만 인생 사용설명서 삼아 읽고 싶어도 세월이 검증했고 내놓으라 하는 이들이 추천한 책치고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책은 거의 없다. 무슨 글자인지 알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까막눈은 아니나 실질 문맹이다. 이게 다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답게 자연스럽게 산 탓이다. 그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경고하지 않았던가. 품성의 덕 중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고. 책을 읽으려면 상당히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게 도리어 당연하다. 2.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계속 읽어야 할까?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그래도 읽는 게 좋을까요? 몇 해 전 모 대학에서 강연했을 적에 받은 질문이다. 티내지 않았지만 감탄했다. 참신하다 이리 해석했다. 소위 필독서라 불리는 인문이나
문학 관련 서적을 읽어도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해할 수 있을 때 읽는 게 좋을까요?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읽는 게 좋을까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치 밖에 있는 상대의 언어를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 감각 인식이나 지적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각자 통과하는 시간이 달라서다. 이솝의 청개구리 우화가 전하는 교훈은 엄마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실 적에 말 잘 듣자 일지 모르나 나는 모자가 통과하는 시간이 엇갈린 데서 연요한 비극을 본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가 죽은 다음에야 엄마의 시간을 산다.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가 계속 그 시간에 머물 거라 여겨 그에 걸맞은 유언을 남긴다. 그 결과 청개구리는 비 오는 날만 되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 갈 것 같아 개굴개굴 울어댄다. 둘은 함께 살았으나 한 번도 같은 시간을 살지 못했다. 서로 말이 통하는 시간을 살지 못한 것이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한다. 담을 수 있을 만큼만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다. 자신의 그릇이 작아 상대의 말을 제대로 주어 담지 못한 채 흘려버리거나 심지어 제멋대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진심이나 진실을 깨달았을 때면 이미 늦어 과거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밉다. 모르는 낱말들이 끝내 제공하는 삶의 지렛대. 책을 읽는 행위란 나에게 내가 사랑하거나 사랑할 이들에게 당도할 시간으로 미리 가 잠깐 사는 것이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라 당장 이해하기 힘들어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모양이군 하는 식의 감을 얻는다. 신비로운 일이다. 정신밭에 뿌려둔 감이라는 씨앗은 여하튼 어떻게든 자란다. 그러다 문득 내게 당도해버린 시간을 통과할 적에 떠오른다. 처음이지만 처음이 아니고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 서툴게 더듬어 찾아가면 오래전 내 정신밭에 뿌려둔 씨앗 자리에 뼈가 자라고 살이 붙어 서 있는 형상과 마주한다. 내게는 19배 읽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그러했다. 모르는 낱말로 가득해 나름 자부한 독해력에 혐의를 두게 했다. 정신에 균열이 가 불편했을 뿐 아니라 가뜩이나 허무한 아이가 더 허무해져 버렸다. 이상하리 많지 잊히지 않았다. 흡사 나쁜 남자에게 매혹당한 순진한 소녀 같았다. 다시 읽지 않았다. 그저 한 선배에게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소감을 남기며 19살답게 겁도 없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가지라고 선포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무시했다.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200년 넘게 절절히 그리는 심정을 말로 표현하라면 행복 추구권이 아닐까. 우리가 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지, 왜 아직도 추구해야 하는지, 마음껏 누리는 것도 아닌 고작 추구 따위가 왜 권리인지에 대해 생각하면 나는 분통이 터졌다. 이러구러 세월이 흘렀다. 내 인생의 표석이 10대의 끝자락에 이해하지 못한 채 읽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건 최근의 일이다.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했으나 이것이 삶의 진실일지 모른다는 감을 못해 삼아 뼈가 자라고 살이 붙은 어떠한 형상이 돼 묵직한 무게감으로 내 삶을 밀고 있었다. 차라투스트라에게서 왔으나 이해하지 못했기에 딱히 차라투스트라라고 하기 힘든 그 형상은 내가 인생 자락의 고비에 놓일 때마다 뜨거운 회초리를 휘두르고 있었다. 고생 끝에 낙이라는 둥 어설픈 소리 믿지 마.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쉽고 만만한 것들로 때우려 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봐.
밑바닥까지 바라봐. 네가 온몸으로 견뎌낸 것들이 쌓여 너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성장하는 거야. 가짜는 희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장과 자유의 즐거움을 누려봐. 내 어린 친구여, 부디 아모르 파티. 돌아보면 어느 시절이라 이르집을 필요 없이 내내 쉬운 게 없었다. 천성이 유약해 억척부리고 사느니 차라리 세상이 망해버리길 바랐고 어딜 봐도 시트한 것들 천지였다. 그러나 오늘 나는 살아있어서 기쁘다. 어제는 알지 못했으나 오늘 깨우쳐 내일 성장할 나를 기대하는 것은 삶의 지렛대다. 인간은 홀로 이 무거운 삶을 온전히 짊어질 수 없다. 지렛대가 필요하다. 그러니 어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그래도 읽는 게 좋으냐는 질문에 내 의견을 말한다. 이해하지 못해도 읽으면 좋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못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잊고 살다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된 것이요. 그때 다시 읽으면 기막힌 내 이야기가 됩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